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만약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지원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죠. 1,315억 원의 자산 중에 이 현금 마련을 위해서는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신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재판 취소에 헛꿈 꾸지 말고 민주당이야말로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역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여야가 추진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회자되는데요.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 가운데 후보자의 행위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비판했고 그에 앞서서는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원 먹튀 방지법도 발의했습니다. 둘 다 시행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통과됐다면 상대당의 좋은 일 또는 자당의 발목 잡는 법안이 될 수도 있었던 아이러니한 상황.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20대 대선 당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5년간 박탈됩니다. 거짓말의 대가를 이제는 국민의힘이 통째로 치러야 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가는 한심한 정당입니다. 설마 공소 취소 특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흑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당이 물어내야 된다. 그건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99.96% 저는 그건 틀린 주장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보고 최소한 위헌 부분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는 것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 집행 면탈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훈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남과 동북권에 폭염 경보로 격상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폭염 특보가 강화된 것인데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 평택, 하남, 그리고 강원도 춘천, 속초, 고성, 평지, 양양, 평지, 또 충청남도 청양 등의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폭염 경보는 13일 해제된 지 14일 만에 다시 격상된 것인데요. 서울 동남과 동북권에 폭염 경보로 격상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토해낼 수도 있는 위기가 왔습니다. 아무리 1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거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어수선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좀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394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재산이 작년에 이제 선관위 등록 재산 신고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은 한 15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당 사무처에 직원들 고정비, 임금비 지출에 그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이고 그러니까 저는 1심 선고 그런 선거 보전 비용을 국고에 다시 반환해야 되는 저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대법에서 저런 결정으로 확정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뭐 당사 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당사를 담보로 금융권에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뭐 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특별 당비를 우리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국회의원들부터 팔 걷어붙이면서 뭐 저 선거 보전 비용 반납을 위한 그런 기금 모금에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것이 2년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1심에서 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돈 내야 된다. 434억 원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공직선거법 265조의 2에 보면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는 그 돈을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받았던 돈을 이제 반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됐잖아요. 그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이 나오는 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397억이 넘는 그런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예.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전이죠. 2022년도 이제 선거를 할 때 졌잖아요. 그때 이제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반환하라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그 당시에 성남도시공사처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 뭐 등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게 허위 사실이다. 이래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는 무죄가 나오고 3심에서는 그 파기환송.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희대 이제 대법원에서 갑자기 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심리도 안 하고 파기환송을 보내가지고 유죄 취지로 보내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내란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죄가 있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공작을 사실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그때 일파만파 문제가 됐을 때인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문제가 됐던 적이 졌던 대선에서 사실은 발생했던 이야기고요. 이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는 이긴 선거에서 사실은 허위 사실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상은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긴 사람의 경우는 허위 사실로 만약에 그게 자기가 당선이 안 될 게 되었으면 훨씬 죄책이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도 똑같은 게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거는 거론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혐의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낙선을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죄가 더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를 삭제한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재명 면제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 또는 면소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법원은 이제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런 때 우리 선조들이 써먹으라고 한 말이 사돈만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참 객세지감이고 어찌 보면 양당이 다 동병상련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1심에서 그냥 유죄 결정이 나니까 적극적으로 그 이제 사실상 먹튀 방지법이라 그때 국민의힘은 먹튀 방지법이라고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를 위한 면소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법안이 실질적으로 국회 법사위까지도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오고 또 다시 이제 뭐 이 파기환송까지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법안이 지금 현재는 그 재판부 서울고법이 지금 재판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의 이 허위사실 공표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말 나오면은 민주당 국민의힘보다 한 40억 더 많은 434억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참 비판받을 소리지만 한때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국민의힘 측이 이거는 좀 밀실 야합을 통해 가지고 이 면소 법안을 서로 성사시키자. 뭐 이런 좀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결과로 가자면 국민적 비판에 엄청난 이제 질타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못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이제 행위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때 이제 허위사실 공표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그 행위로 인해서 뭐 당선된 사람 지위까지도 날려버리는 것은 가한 형벌적 징계다. 뭐 이래 가지고 그걸 난리자인 건데 저는 뭐 이걸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항소심 대법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뭐 당장 뭐 30일 날 아마 김건희 여사 뭐 지금 대법 그 저는 합의체 여기서 지금 이제 맹통위에서 비롯된 이 사건 세 줄기가 다 다른 행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닥을 잡으면 이 논란은 아마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보면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재판들도 결국 재직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금 재판부 고법에서 이거를 이제 밀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내용을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이 윤석열 후보가 유죄가 나가지고 돈을 397억을 물어내게 생겼으니까 이거 엉뚱한 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지금 여러 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절연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윤핵관에 매달리는 그런 장동혁 대표 같은 지도부가 있는 한은 이런 일은 끊을 수 없을 거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절윤할 기회이다. 자가당착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날씨 속보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73명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온열 질환자 1명이 사망을 했고요. 누적 사망자가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제 온열 질환자가 73명 발생했고요. 5월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집계됐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이던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한 뒤 천막 당사를 꾸린 바 있는데요. 그때 그 장면 잠시 보고 오시죠. 오늘 한나라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오늘부터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걱정이 되죠, 당연히. 네. 이제 곡간이 다 이제 거덜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은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도대체 당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하고. 네, 이번 판결로 이렇게 곡간이 거덜나는 걸 우려하는 의원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1년 동안 영치금을 17억 원 넘게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천만 원과 비교할 때 6.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신 옛 한나라당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불렸던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때문에 당시에 천막 당사를 차린 바가 있었죠. 그때 당사를 매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뭐 2002년 차떼기 사건 나오고 그러니까 차떼기 사건 때문에 이제 국민들 엄청난 저항과 분노도 있었지만은 그 대선 자금을 갖다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규모가 더 컸어요. 800억 원이 넘었죠. 800억 원 네, 넘습니다. 당시 800억 원이면 뭐 엄청난 엄청 큰 돈인데요. 돈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여의도 당사뿐만 아니라 천안에 있는 이제 우리 당 연수원까지 매각을 예.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천박 당선을 가고 또 새로운 어떤 이렇게 뭐 정말 새 정치를 위한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또 됐는데 하여튼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현재 영치금이 뭐 작년 기준으로도 17억 들어오고 김건희 여사도 한 1억 5천 정도 나왔으면 이 돈도 앞으로 이제 자기들이 소진하지 말고 앞으로는 말 대법 판결에 나와서 우리 당이 그 대선 자금을 부담해야 된다면 거기에 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걸 보태는 그런 생각으로 또 본인의 뭐 판단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의도 당사로 돌아오는 데까지 16년이 걸린 거죠. 그보다 더한 것은 하여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13 비상계엄 오판에서 비롯된
보수 정당의 정치적 위기라는 것은 아마 올해가 헌정 78년인데 이렇게 보수 진영에 큰 위기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 만큼 이제 이번 이제 공직선거법 이 판결 또 계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영치금 17억 원도 당에 보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황당하잖아요. 본인 잘못 때문에 본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도 사실은 위기에 빠졌지만은 본인이 속한 정당 전체가 지금 빚더미에 앉게 되고 정치적 파산을 지금 예. 앞둔 그런 이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영치금으로 17억이나 챙겨가지고 500번을 넘게 인출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야, 저는 이 정신 상태가 굉장히 경이롭다 이런 그게 생각이 400만 원을 넘기면 안 돼서 듭니다. 계속 인출을 하는 예,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소자이면서 그렇게 돈을 따박따박 이렇게 들어오는 걸 챙겨가지고 도대체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월급보다 많은 돈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 397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당은 거의 저렇게 파산에 몰릴 정도로 지금 완전 위기에 몰려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윤호개인 하시는 분들도 정신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지지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도 얼마나 한심하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 재판 결과로 국민의힘이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또 하나의 일이 있죠. 상임위 배정으로 촉발된 이른바 멱살잡이 소동,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개시됐습니다. 당사자 두 의원은 사과하고 서로 용서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그 제맥살을 잡는 거를 말리던 송원석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욕설을 하면서 또 맥살을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송 대표의 의사도 중요하다. 사과를 해서 당사자 간에 이제 앙금이 풀린 만큼 기본적으로 선의를 서로 믿어야죠. 그리고 서로 이게 이 정치로 풀어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 권영진 의원을 이렇게 찝어서 당 지도부에 쓴소리하면은 혼나?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억지로 꾸겨 넣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속칭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 당권파가. 민의의 전당에서 자기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그냥 관용으로 동지니까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책임은 엄격해야 됩니다. 네,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요. 선처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또 공동 피해자인 송원석 의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이거 용서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영진 의원이 뭐 그 멱살잡이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본인이 SNS를 통해서 공식적인 뭐 대국민 사과까지 포함한 의원들 전체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모자라니까 이제 정전식 원내대표실까지 찾아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등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행위를 공개화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식 원내대표도 쿨하게 그 사과를 갖다 본인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 자기도 그걸 수용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같이 함께 있었던 송원석 전 원내대표 문제까지 저렇게 다시 거론하는 부분은 좀 뭐 아직까지 그 사과 부분이 자기 혼자로 족하지 자기는 하지만은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뭐 원내 사령탑으로서 할 일 때문에 하지만은 나머지 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남긴 부분이죠. 저는 이런 부분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울타리 속에서 이제 함께 살다 보면은 싸울 때도 있고 또 울고 웃을 그런 희노애락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이걸 풀어야지 이걸 또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지 이걸 또 당의 윤리 징계를 통해 가지고 막 이런 정치적 결정을 갖다 또 심판하고 결정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당의 중진들이 적극 나서서 권영진 의원이 앞으로 사과라든지 그런 개전의 적이 없을 정도로 변화가 없다면은 뭐 더 강한 징계 요구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당의 또 어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모아나가는 그 과정으로 만들면서 이걸 저는 비온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변화되길 바라는 차원이에요. 이걸 여차 잘못하면 또 정파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뭐 권영진은 또 징계가 가하고 누구는 아예 징계에 올리지도 않더라 이런 식으로 또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건 맞지만 평소에 워낙 당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많이 해온 인사이기 때문에 너네 당대표 쓴소리하면 혼나 징계를 구겨 넣은 것 아니냐 박정화 의원은 이렇게 의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 지도부들은 지금 권영진을 징계하자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입틀막 수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저걸 당한 사람은 원내대표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를 운영하다 보면 원내 당직을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욕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과정에서 쿨하게 사과도 하고 또 다 언론이 보는 사이 앞에서 권영진 의원이 보니까 내가 경솔했고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좀 잘못된 일을 한 거로 생각한다. 성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저 정도 얘기를 했으면 저 정도는 원내대표가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따끔하게 그냥 경고한 걸로 이렇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건인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원회에다 징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권영진 의원뿐만 아니고 진종호 의원하고 그리고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까지 지금 같이 얹어서 이렇게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지금 징계를 하려고 하잖아요. 평소에 눈의 가시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떡 보시는 본 김에 거죠. 제사 지낸다. 딱 그 장면 같습니다. 네, 이게 술 한 잔 기울이며 풀리게 될지 과연 윤리 징계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오늘 첫 본선 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심야 설전이 오갔다고 합니다. 네, 발단은 바로 이 정청래 후보의 SNS입니다. 보시면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의원 한 명의 권리당원 10,000명씩 패싸움을 시키는 것이냐, 모택동, 히틀러를 떠올릴 정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신천지 의혹과 정청래 후보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와 통화와 녹취록 자료 이런 것을 종합을 했을 때 우리 당에 여전히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분들이 들어와 있고 이번에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 수십 명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분들 투표권 박탈해 주십시오. 예. 저는 신천진 2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이번 주 첫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 신천지 개입 의혹이 가장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의원 단체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160명을 160만의 권리당원들이 이긴다. 우리에게는 1인 1표의 무기가 있다. 그래서 당심이 의심을 이겨달라.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의원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니 의심과 당심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냥 당심하고는 상관없는 일개 국회의원에 그냥 그야말로 한 표의 국회의원에 불과한 건가? 이런 이제 사실은 자괴감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명이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갈라치기 아니냐, 혹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여러 명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 글보다 훨씬 더 길게 어떤 게 있었어요?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갈라치기입니다. 이거는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쓰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 밑에 또 뭐가 달렸냐면 신천지는 그럼 괜찮으냐? 증거도 없이 신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뭐 반박 글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방만 보더라도 현재 전당대회의 경쟁 양상이 네.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그런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지 그 톡방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었던 거겠네요. 그런데 이 신천지 의혹 말이죠. 오늘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 끌어들인 거는 전략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천지 당이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서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양상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저는 이제 당 대표 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제 정책적 어떤 비전이나 민주당의 앞으로 이제 결속과 단합을 통해서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 그 지금 현재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노선 투쟁을 하고 있거든. 권력 투쟁보다 더 무서운 게 노선 투쟁인데 저는 이제 이 권력 투쟁 양상에서 이제 노선 투쟁까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중도 실용주의 정부의 이 뉴 이재명 새로운 정치 지행에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강성지층의 그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정청래 당 대표 방식의 어떤 그런 민주당으로 남길 바라느냐 이런 엄청난 기로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천지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 정청래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그러니까 집권당 당 대표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 대려 전통 민주당 야당 당 대표의 모습이지 집권당 대표가 되면 숙명적 한계를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었거든. 오로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8.17 전당대회를 위해서 자기 생존의 어떤 그런 기술만 펼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정청래 당 대표의 1년 그걸 갖다 이제 성과와 또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려 지금의 프레임을 갖다가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나 또 송영길 후보가 2대1 핵공을 통해서 그냥 정청래가 약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텀을 만들어준 거 이건 대단히 나는 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신천지 문제도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신천지는 정교 유착에 이미 국민의힘도 큰 폐해를 받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만 정치적으로 보험을 들겠습니까? 민주당도 일정 부분 들으려고 한 시도가 있죠. 그걸 시도가 있으면은 진짜 정청래하고 그 연결 고리가 있다면 그건 명확하게 밝혀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섣부른 어떤 그런 의혹 제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남긴 거죠. 이건 앞으로 좀 더 제가 볼 때는 간절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박선원 의원은 뭐 통화와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과연 신천지 관련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하지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선공 후사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건지 화면을 함께 보시죠.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집권한테 필요하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 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강조하면.
한때 근육맨이었지만 지금은 치아까지 빠지고 정성호 장관 아프다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사표 낸 거 사실이 아니다. 선공 후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측근의 숙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도 보면은 문재인 민정수석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도 임플란트 많이 하셨나요? 한때 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대통령들의 측근들은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거의 뭐 청와대 나올 때가 되면 뭐 진짜 몸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나온다고 하는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측근 중에 측근이고 오랜 동지 중에 동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집권 1년 차를 경과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상징 중에 상징이 지금 완성되는 시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국면에서의 정성호 장관의 역할, 버팀목의 역할, 이게 이제 정권으로서 봐서도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도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보면 국무회의 끝나고 이렇게 사담을 함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정말 손꼽히는 몇 사람 중에 하나로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 국민의 대표 책임자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빠질 수 있는 건 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측근들은 치아도 빠진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그럼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당 입장에서는 참 이 병주고 약주고 식인데 몸이 아파 몸이 또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죽겠고 난 그만하고 싶다는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뭐 성공호사의 입장으로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신 한 사람 정도는 희생을 감내를 해라.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상 직장 내 그것도 이제 고령자가 지금 박지원 선배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민당에서 몇 안 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의원이에요. 앞에 계신 김영배 의원께서도 좀 그런 평가시고 그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훌륭한 의원인데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통해서 이제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손을 넣는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권 정권 수사에 대해서 이 국민적 어떤 상식선으로 국민들이 경찰 수사 개시나 종결 권한에 대해서 다 신뢰가 웬만큼 갖춰졌을 때 검찰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제한적이나마 유지하고자 했던 그 보안 수사권을 없애더라도 그때 없애도 되는 건데 지금은 없애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방식인데 그걸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대통령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엄청난 대변혁에 의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 하나 바램도 그냥 자기 친정 세력들이 그냥 자신 모멸감 주고 박탈감 생기게 할 정도로 저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만두겠다니까 또 그만두지 말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일 정성호 장관을 진짜 그 자리에 두게 하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남미 순방 바치고 태평양 건너서 이제 한국당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은 유임을 유지하시고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하면 돼요. 대통령이 아마 29일 내지 30일쯤 민당에서 본회의 그 형사소송법 이거 처리할 거 하잖아요. 폐지하거든. 그러면 대통령께 제2요구권을 갖다가 주무장관으로서 요청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락해서 국회에다 다시 제2요구권 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해주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국민적 찬사를 받을 민당과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장관이 떠나지 않을 테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는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